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 특히 이수신 장군의 동상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이렇게 분수대가 물을 내뿜고 있어서 초봄에 상그러운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이수신 장군의 위용이 보이시죠? 이러한 화사한 4월 2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오늘 곳곳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하게 되었고, 기독자유통일당도 제 뒤로 보이는, 제 앞에 보이는 저기서 지금 이렇게 출정식을 겸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나온 기사였는데, MBC가 본격적으로 유시민을 도와주기 위한 뉴스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사건, 주가 조작을 의심받고 있는 신라젠 사건에 관련해서 그 대표인 이철, 이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신라젠의 전 대주주가 감옥에 들어있는데, 이 사람에게 채널 A 기자와 검찰 측이 결탁을 해서 이 이철에게 유시민에게 불리한 증거, 유시민을 압박하는 그러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 하는 식의 보도를 했고, 또한 최경환 전 재경부 장관 측에서 65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러한 MBC 보도 내용은 유시민과 신라젠, 이 주변 사람들이 받고 있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또 채널 A 기자와 결탁을 했다고 하는 검찰 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윤석열 장모를 공격한다든지, 윤석열이 뭐 앞으로 공수처의 제1호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최강욱이 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보면 윤석열을 공격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놓고 오늘 좌파 진영의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진중권 씨가 MBC는 우리 사회의 흉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성명서를 과거에 썼는데, KBS와 MBC 등 이런 공영방송들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 좌파 정권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진실을 모르게 하고 사실을 망각하게 하는, 그러므로 해서 지금 이 좌파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의 아주 소중한 공적 자산이 아니라 흉기가 되고 있다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이미 MBC는 또 KBS는 이 문재인 정권이 탄생할 때부터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생과, 그리고 박근혜 정권 탄핵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이후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 곳곳을 심판하고 구속하고, 또 우리 우파 진영들을 사실상 괴멸하다시피 하는 그런 작전을 펼 때도 MBC와 KBS 등 공영방송들이 먼저 나서서 말하자면 괴멸 대상이 되는 우파 진영을 먼저 공격하고, 그러므로 해서 뒤에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그런 일정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박찬조 육군대장을 구속할 때도 그랬고, 유재수 기무사령관이 자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무사령부가, 국군 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살차를 했다고 줄기차게 KBS와 MBC 등이 공격을 해왔고, 그 외에도 대한항공 가족이 직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고 하면서 줄기차게 공격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빼앗고, 그 오너가 멀리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우리 정권 곳곳에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친 이런 사례들에는 기본적으로 KBS와 MBC와 같은 이 공영방송이 있다. 왜 그럴까? 여러분, KBS와 MBC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이 공영방송과 같은 지배 구조가 특정 개인이나 또 사적이 아닌 주인이 없는 회사, 말하자면은 그 지배 구조가 공공성을 지닌 회사가 지금 꽤 많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TV, 그 다음에 CBS 또는 EBS 또는 TBS, 그리고 국회방송, 뭐 이러한 채널들, 제가 대충 헤아려 봤던 9개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대주주가 정부이거나 또는 특정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오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3년 또는 4년 단위로 또는 2년 단위로 오너가 임명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은 2, 3년 단위에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직원들이고, 이 직원들로 의해서 구성된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이 노동조합이 사실상 이런 언론기관의 주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말을 듣지 않는 사장이나 간부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장을 괴롭힌다거나 사장의 비리를 캔다거나 하는 수법을 통해서 많이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노조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바로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노총 안에 무려 130여 개 언론사가 들어가 있고 14,000여 명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와 KBS 등 이런, 또 TBS 등 이런 언론사의 오너가 사실상 노조고, 노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 노조가 사장과 결탁이 되거나 혹은 그 노조 출신이 사장을 하고 있는, 노조 간부가 회사 간부를 하고 있는 노영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과 결탁을 해서 지금 앞장서서 문재인 정권을 홍보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왔던 신라젠 관련 보도에서 MBC가 개입한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이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위험하고, 이 신라젠이나 우리들 병원이나 그 외에 송철호 부정선거 관련된 거나 조국 사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권력형 비리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방송이 나서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진정권이가 방송이 흉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과거에 엄청난 많은 인원이 모인데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고, 저기 서초동에 단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걸 9시 뉴스 또는 8시 뉴스 톱으로 보도하면서 2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방송들이 지금 이 정권을 지켜주기 위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손혜원 잘 아시죠? 목포에 20여 채의 적산가옥을 사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는 이 손혜원을 KBS 뉴스는 거기 투기 의혹은 보도하지 않고 거의 손혜원을 9시 뉴스에 출연시켜가지고 일방적으로 변명을 듣게 했고, 그 외에 장자연 씨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했던 윤지호 씨, 이 사람을 9시 뉴스 또 8시 뉴스 등에서 KBS와 MBC 등 여러 방송국에 출연시켜가지고 윤지호 씨가 마치 장자연 사건을 눈에 본 것처럼 증언을 하게 했지만, 결국은 윤지호 씨는 국내에서 사기를 치고 도망간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멀리 도망가 있는 캐나다에 가 있는 이 윤지호 씨에게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정권 편에 서서 또는 정권에 유리하도록 또는 없던 사실도 만들어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기관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기관들, 이게 바로 언론이고 오늘날 방송입니다. 이 방송이 선거에 개입을 하면 여러분 선거는 10번, 100번 하더라도 집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된 제대로 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독자유통일당이나 그 외 군소정당들에 대해서 여러분 언론 공영방송에서 보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보도를 하거나 혹은 미래통합당 아는 방송, 비방하는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황교안 대표가 N방에 관해서 거기 처음에 가입했던 26만 명 가운데 뭣도 모르고 실수로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겠느냐라고 발언을 했더니 일제히 언론들이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해서 그 발언의 진위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그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고사하고 그게 나쁘다라고 공격하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야당 정치인들도 여론이 안 좋다,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다 하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구도를 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제히 나쁜 식으로 보도를 하면 그게 바로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론 조작이고 아젠다 의제 설정 기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우한 폐렴을 잘 극복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우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마케팅을 하니까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그 조치로 인해서 신천지 명부를 압수했다, 신천지 교회에 폐쇄했다, 또 교회 집회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 이재명과 박원순 등의 지지율가 등달아 올라가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 사실이 아닌 거짓을 보도하게 되고 그 거짓을 정치에 이용하니까 지금 여론이 바뀌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투표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 여론조사도 엉터리고 투표 결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심각한 언론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진정건이가 공영방송은 지금 국민에게 흉기가 된다. 흉기. 이게 심각합니다. 이 흉기를 제대로 인식하시고 가급적이면 왜곡, 조작, 편파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보지 말아야 하고 이 언론이 보도를 하더라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보지 말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엉터리 보도는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세뇌돼가고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KBS와 MBC 등 해서 이런 방송을 보고 있는 계층이 전 국민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이 20%가 대한민국을 표를 탕방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이 언론을 잡으면 좌파 방송을 하게 되고 우측에서 영향력을 미치면 우파 방송을 하게 되는데 과거 한 10년 이상 전부터 이 중요한 지상파 공영 방송들은 노조에 의해서 장악이 돼가지고 좌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광우병 보도, 문창극 보도, 여러 가지 세월호 보도 등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엉터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서 정치를 하고 있고 그 정치를 통해서 이 세력들은 정권을 더 연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국민의 흉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진중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흉기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